이병주 선생은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으나 전쟁으로 중단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책상 앞에 써붙인 글귀는 나폴레옹 앞에는 알프스가 있고 이병주 앞에는 발자크가 있다. 발자크를 넘어서는 문학인이 되려는 포부를 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볼 때 우리 문학관 건물이 좀 예쁘죠? 네. 이 건물은 한마디만 물어보세 혹시 아드님 계세요? 아닙니다. 좀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이병희 선생님과 그렇게 미남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예쁘게 지어져서 이병희 선생님 소설 대표작인 지리산 있죠? 그 지리산을 상징적으로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이병희 선생님 소설 속에 보면은 당나라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들을 우리 하동 국내에 있는 서예가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 문학관 소개하는 또 이병희 선생님 작품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좀 틀어드릴 건데요. 이거 보시고 그래서 또 우리 그 역사는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그 속에 살아있던 서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설로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역사와 이병주 소설, 이병주 선생님 소설을 그 시대에 있었던 소설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완벽하게 가로세로가 짜여진 시주가 날줄로 엮어진 우리나라의 근대사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병주 선생님은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빨치산 이런 박정희 시대에 있던 그 시대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몸도가 체험한 것들을 소설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읽어보면 사실감이 있고 좀 뭔가 와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1970년대, 80년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5개 신문사에 동시에 소설을 연재할 정도로 인기 작가였어요. 제가 온몸에 새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리산. 넉넉하고 풍요로운 남도의 들녘과 굽이굽이 애틋한 사연을 담아 흐르는 섬진강.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남의 바다가 만나 한국문학사에 단단한 터연을 가져온 하동. 박경리의 토지와 김동리의 영마, 그리고 분단 문학의 정점을 이룬 이병주의 지리산까지. 하동은 나린 이병주의 고향이라는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문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고통과 위로가 아로새겨진다. 지리산. 지리산을 배경으로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정면에서 다루며 시대와 마주한 작가 이병주. 가슴이 현대사라는 것이 노경은 정부가 대결을 벌이는 것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전문적인 문제에서 공부는 뒤없이 일본적으로 대결할 것을
나린 이병주 선생의 장편소설 지리산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격동의 시기를 조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곤고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의미 깊고 장중한 글을 많이 남긴 그는 또한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인기 있던 신문소설의 작가로 문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례다. 1992년 타기하기까지 27년 동안 한 달 평균 원고지 1만여 회를 써내는 초인적인 집필 활동으로 80여 권의 방대한 작품을 남긴 나린 이병주. 시대의 아픔을 뼈대로 삼고 삶의 진실을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형상화한 기록으로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일군 소설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를 따라 많은 작가들이 문학의 길을 걸어갔으며 여전히 많은 문인들의 기억 속에 나림은 사필과 운필을 겸비한 문학계의 거목으로 남아있다. 1921년 하동군 부천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림은 하동에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6.25 전쟁 등 우리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상처를 남긴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냈다. 1955년 나림은 국제신보 편집국장 겸 주필로 촌철살인과도 같은 사설을 쓰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엿새 만에 조국은 없고 사나만 있을 뿐이다라는 글의 필화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필화가 없었다면 정론을 펼치는 언론으로 활약했을 그는 시대의 부당함과 지식인으로서의 고통과 좌절의 팽으로 대응하고자 작가로 본업을 바꾸었다. 44살의 늦깎이로 작가의 길에 들어선 나림은 시대의 기록과 증언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시대의 기록자, 소설가로서 많은 문제작을 남겼다.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나림의 문학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소설의 재미를 역동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시대적 삶에 대한 통찰이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2005년 11월 이병주 사후에 모임 하나가 꾸려졌다. 50여 명의 작가와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이병주 기념 서명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림을 재평가하고 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아 수준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병주 문학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양쪽 다로부터 배려를 받는다는 말은 양쪽 다에게 자양분을 줄 수 있다는 것. 거기로부터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게 바로 이병주 소설의 매력이죠. 현대한 상상력이 소설한 소설적 정부 정변화가 평등과 의회에 그려진 현대사의 진실 몇에 따라서 진화하는 신뢰를 극복한 기술 방법이 되었고 이병주 소설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주의 소설은 시대와 역사의 기록,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천착입니다. 딱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의 바른 역사, 월광에 물든 신화,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나린 이병주는 역사와 문학을 함께 보여주는 작가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문학의 인본주의를 선언한 나린 이병주. 오늘 하동은 나림의 문학을 재조명하고 그 이야기성을 회복하여 문학의 숲을 키워가며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함께 새로운 관광 거점, 인문 도시로서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하동은 더욱 새롭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달하고 유장하게 새로운 문화와 삶의 터전으로 그 가능성을 넓혀갈 것이다. 나림 이병주 작가는 44세의 늦깎이 문인으로 출발하여 여생의 27년 동안 매달 평균 원고지 1만 장씩 써냈던 초인적인 작가였습니다. 문학성과 대중성을 함께 누렸던 작가로서 첫 출발한 작품이 소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텍스트가, 즉 문자가 많은 화면은 화면을 중지시켜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 요령은 3단계입니다.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은 세로로 선 2개가 나오며 그래도 움직입니다. 한 번 더 터치하면 삼각표가 나오며 화면은 중지되나 어두워 읽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3번째 터치하면 동영상이 중지되며 화면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읽은 후에 4번째로 터치하면 동영상은 계속됩니다. 역사와 문학의 상관성, 역사는 문학을 통해 더욱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병주 소설가의 지론입니다. 이병주 문학은 이데올로기를 반대합니다. 천재 영웅들 예찬은 현실을 낭만적으로 감각하려는 데 기인합니다. (19세기) 말에서 1980년대까지 현대사 100년이 이병주 소설 작품이 다루는 시대, 쉽게 읽히고 공감할 만합니다. 관부연락서는 민족 좌절의 이야기를 구체적 실상으로 제시합니다. 현대문학의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시대정신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인문열이 평했습니다. 건국 이후의 혼란기를 틈타 권력에 줄을 대고 입신한 어느 기업인의 승리와 패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 여기서 비는 돌기둥, 필석을 의미하는 비입니다. 역사가 문학에 힘입어 생명이 풍부해진다는 지론입니다. 한말공화국의 여문을 담은 작품입니다. 소설 지리산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석평전으로 향하고 있던 남부군의 병력은 110명, 그 가운데의 전투병력은 2개대대로서 약 60명, 그 60명이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국군의 대부대를 대적해야만 했다. 눈 덮인 1500고지에 겨울달이 교교하게 밝았다. âm력 서문할개의 달이었다. 처절한 달빛을 대포의 포승이 갈기갈기 찢었다. 산이 무너지듯 하는 굉음. 중공에 솟아오른 수많은 예광탄의 광망, 수류탄의 장렬음, 콩 뽑듯 하는 기관총, 소총의 불꽃 튀는 소리. 소설 지리산. 치열한 공비토불 작전으로 피로 물든 지리산 종주길 주능선에 세석평전의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지리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하동 어신지구에 공비토불에 관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지리산 격정지를 그린 지도입니다. 지리산 빠치산 조직은 1948년 6월에 계약골 계곡에서 조직됐으며 남부군을 이끌었습니다. 남부군을 이끈 대장은 이현상이었으며 1953년 9월 사살됨으로써 꿰멸됐으나 이후에도 잔여 세력을 소탕하는 데는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1963년에 정순덕 생포로 종결됐습니다. 빠치산 박태영은 이미 전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박태영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르티잔조차도 아니다. 주의도 있을 수 없고 이념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끝까지 지리산에 남아 죽음을 한정하고 버티는 길이고, 또 하나는 적에게 항복하여 살 길을 구하는 길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았을 때 항복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책이 다 끝났을 때 옛날의 영웅 호글들도 항복을 서슴지 않았다. 나폴레옹도 항복을 서슴지 않았다. 이미 당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공화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지원도 없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자기 목숨 하나를 구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대사업이다. 지금부터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용감해야겠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해 5월, 소설이라기보다 5.16 역사평가라고 합니다. 이병주 소설으로 기록이 문학으로서 가능하자면 시심 또는 시정이 기록의 밑바닥에 지하수처럼 서며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문학 이론이었다. 그래야만 설득력과 감정이입이 함께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밤. 어떤 주의를 가지는 것도 좋고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주의, 그 사상이 남을 강요하고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힘으로 되는 것이라야만 한다. 피에로와 국화. 유태림이 자기 나름으로 옳게, 착하게, 바르게, 보람있게 살려고 했던 것을 의심하지 않는 나는 한국의 지식인이 그 당시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경우 월등하게 운이 좋은 환경에 있지 않는 한 그게 유태림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태림의 짧은 생애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간부연락선. 아무튼 불행한 나라야. 민족의 수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망한 정열에 불타서 죽고 죽어가고 있고 계속 죽어야 하니까 말이다. 아, 허망한 정열. 지리산. 나는 저항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인생엔 있다고 믿는 소설가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에 대한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처자를 버리고 용감하게 대의를 위해 죽는 영웅적인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자기를 쳐다보는 처자식의 굶주린 눈동자가 안타까워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는 사나이의 심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행복호 사전. 정치란 그리고 혁명이란 슬픔을 감소시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가슴에 원한을 맺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해 5월.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물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